저 앞에 이제 레알 광장이 보이죠? 굉장히 유명한 광장인데 저 앞에 가로등이 가우디 작품이에요.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일 거예요. 진품은 소장되어 있고 다른 곳에. 바르셀로나의 심장 고딕 지구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면 레이알 광장이 나타납니다. 이곳에 가우디가 세상에 내놓은 최초의 공식 작품이 서 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가우디가 디자인한 가로등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6개의 등잔 위로 후구를 쓴 별령의 신 헤르메스의 날개가 돋아나 있습니다. 가우디는 평생 자연과 종교를 건축에 담았지만 젊은 시절 고전 신화의 상징도 능숙하게 활용했는데요. 그는 레알 광장이 사람이 만나고 여행자가 도착하고 상인이 거래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길과 교류의 신 에르메스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되게 위대한 거장의 시작은 압도적인 건축물일 거라고 상상하지만 가우디는 방거리를 밝히는 작은 가로등으로 자신의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있고 저렇게 또 한 군데 이렇게 적혀있죠? 낙서는 하지 말자. 혀를 자유자재로 구부려 만든 이 유리한 곡선은 앞으로 그가 바르셀로나 전체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예고편이었죠. 가로등의 불빛이 켜지는 순간에 가우디라는 거대한 서사의 첫 장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가우디의 작품은 모든 것에 스토리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1852년 스페인 대정장의 아들로 가우디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친구 태어날 때부터 폐병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달고 살았어요. 꼬마가 맨날 관절이 아프니까 걷지도 못하고 당나귀를 맨날 타고 다녔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늘 혼자였죠. 자연스럽게 들꽃, 곤충 같은 자연이 유일한 친구였답니다. 맨날 멍하니 자연을 관찰하던 이 시간이 훗날 엄청난 관찰력의 밑거름이 되죠. 그리고 가우디에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가 물려준 대장장이의 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을 다루고 구리를 재련하고 무쇠를 녹이는 법을 현장에서 몸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바르셀로나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의 별명은 미친놈이었습니다. 직선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타일 공장 사장이 이 건물주예요. 그만큼 타일을 사용을 했던 거죠.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형태의 인면이 보이는데 이것은 분수대 바로 뒤를 보시면은 커다란 동그란 모양의 금속 그물망 장치가 보여요. 이 장치는 원래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얇은 수막이나 미세한 물안개를 형성하도록 설계된 거죠. 분수에서 생겨난 시원한 공기가 집안으로 잘 순환되도록 덮습니다. 가우디는 건물을 짓기 전 부지를 방문했을 때 그 땅에 무성하게 자라있던 부채종려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베어내어야만 했던 그 종려나무를 울타리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영생을 부여했습니다. 풍성하게 자라던 식물들을 집 안으로 그대로 들여놓은 가우디만의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공간은 흡연실인데요. 이 담배 연기가 가득 찬 실내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입체적인 조각들이 연기와 뒤섞이면서 마치 신비로운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당시 가우디가 추구하던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 경험의 일환이었죠. 2층에는 긴 복도 대신 육각형의 작은 연결 공간들이 방과 방을 이어주죠. 하지만 가우디는 이마저도 평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는 원근법을 이용해 실제보다 훨씬 깊은 돔을 그려놓고 하늘이 보이고 비둘기를 날게 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조차 자연을 경험하는 장소로 바꿔놓은 거죠. 카사비센스의 옥상은 훗날 카사밀라의 조각 같은 굴뚝으로 카사바토의 용의 등으로 이어지죠. 가우디는 첫 작품부터 이미 평범한 지붕을 예술작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지은 이후로 가우디는 이제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공사하네요. 앞쪽은 볼 수 있겠구나. 여기는 못 들어가요, 자주. 여기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 헤라클레스는 황금 열매를 가지러 3명의 님프가 있는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 열매 동산이 서쪽 세상 끝 어디엔가 있다고만 알았기에 바다의 신 네레우스를 끝까지 쫓아가 동산의 위치를 알아냈죠. 헤라클레스는 동산으로 가는 도중 땡볕 아래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고 있던 프로메테우스를 발견하고 즉시 구해줬어요. 프로메테우스는 그 헤르페리데스 새 님프의 아버지가 아틀라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헤라클레스가 동산에 도착하자 황금 열매를 지키고 있는 것은 새 님프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들의 곁에서 용 라돈을 보고 나니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뒤로 물러나서 아틀라스를 찾아감. 그리고 그는 아틀라스에게 어깨 위에 있던 지구를 대신 들어줄 테니 황금 열매를 가져오라는 달콤한 제안을 하죠. 아틀라스가 열매를 가져오자 그의 어깨에 지구를 다시 올려놓고는 그 열매를 뺏어 가져가 버립니다. 헤라클레스를 막지 못한 볼로 그 자리에서 헤르페리데스의 세 님프는 각각 포플러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가 되어버렸고 라돈은 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뱀자리가 된 전설이죠. 이야. 여기 마치 가우디의 담배 특허인 기사단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이듯 왼쪽 기둥은 에르메스의 상징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기둥은 황금 사과가 열리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안에 공사하고 있죠? 가우디가 만든 분수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구나. 이겁니다. 네. 분수라고 이렇게. 이 헤라클레스의 분수라고 해가지고 좀 카라카라 아니야? 헤라클레스의 분수가 뭔가 대포같이 생겼죠? 오늘 여기까지 목적 달성은 했네요. 이제 구엘저택을 거의 다 왔습니다. 구엘이 가우디랑 같이 작업을 해서 잘 나가니까 자기도 이제 카탈루냐에서 뭔가 구엘저택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두 개의 철문인데요.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가우디는 용 다음에는 무엇이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가우디가 선택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신화 속의 새 불사조였습니다. 그 문 위를 올려다보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중앙에는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문장이 자리하고 있고 그 위에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불사조가 날개를 펼치고 있죠. 양쪽 철문 위에는 악보를 닮은 장식이 보이는데요. 음악을 사랑했던 구엘을 위해 가우디가 넣은 음악적 상징입니다. 건물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차가 지나던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닥은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고 말은 자연스럽게 지하 마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손님은 계단을 통해 응접실로 향하고 하인들은 또 다른 동선을 이용해서 서로의 길은 겹쳐지지 않는 거죠. 지하에 도착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벽돌 기둥들은 나무처럼 갈라지고 천장은 동굴처럼 이어집니다. 가우디는 가장 실용적인 공간조차 자연의 형태로 바꾸었죠. 훗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숲 같은 기둥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벽을 보면은 말들을 여기다 묶어 놓았겠죠? 여기는 장작과 석탄을 보관했었고요. 이제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가우디에게 계단은 단순히 층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현실에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횃불을 든 헤라클레스의 그림이 보이는데요. 구엘 별장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길을 찾는 영웅입니다. 구엘은 자신의 이상을 이 그림에 담아둔 거죠. 이곳은 손님을 맞이하던 응접실입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의 정치인과 예술가, 사업가들이 이곳에서 구엘과 대화를 나누었죠. 손님을 위한 저택이면서도 가족의 생활 공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햇빛이 스며들면서 시간마다 공간의 색이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런 건축은 비용이 엄청났어요. 회계사는 계속해서 걱정했고 공사는 끝이 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구엘은 말합니다. 앞으로 2배 더 쓰라고요. 이런 후원자가 있었기에 세상은 지금의 가우디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이곳은 구엘 저택의 뒷면입니다. 이 조형물은 건축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나무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가우디는 햇빛은 막고 바람은 통과시키는 이 구조로 만들었죠. 이 공간은 밖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자연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가우디의 아이디어가 담아있죠. 이곳은 구엘 가족과 손님들이 당구를 즐기던 공간입니다. 당시 당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상류층의 대표적인 사교 문화였던 거죠. 여기 보면 기둥이 3개씩 묶여져서 서 있죠. 이거는 외벽에 무거운 석조에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둥 하나에 모든 힘을 싣는 대신에 앞뒤로 기둥을 함중으로 배치해서 하중이 흐르는 경로를 안정적으로 분산시킨 겁니다. 천장이 아름다운 이곳은 가족과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던 응접실입니다. 붉은 벽과 황금빛 천장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죠. 이곳은 구엘 저택의 중앙홀입니다. 가장 눈에 끄는 것은 돔 형태의 천장인데요. 가우디는 하늘을 집 안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장을 둥글게 만들고 수백 개의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낮에는 자연광이 이 구멍으로 스며들고 밤에는 돔 뒤에 설치된 조명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마치 집안이 밤하늘에 펼쳐진 듯한 효과를 만든 거죠. 살롱 한쪽에는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음악은 돔 천장을 따라 울려 퍼지고 공간 전체가 하나의 악기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구엘 저택이 마치 성당같이 보이는 거죠. 이 거대한 문을 열게 되면은 예배당이 되는 거고 문을 닫게 되면은 응접실이 되는 거죠. 위층에 다시 올라가면 구엘 부부의 침실과 자녀들의 방이 이어집니다. 가우디는 단순히 방을 나열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과 개인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집안에서도 사생활 과 소통이 공존하도록 설계했던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거는 가족들은 위층 복도를 걸으면서 아래 중앙 살롱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과 가족의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집으로 연결되어 있죠.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굴뚝은 더 이상 연기를 내보내는 시설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조각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훗날 까사밀라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조각 같은 굴뚝은 바로 이곳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구엘 저택은 단순한 귀족집이 아니었어요. 입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마국간과 계단, 살롱과 옥상을 지나 하나의 서사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건물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우디가 만든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만들어 놨고요. 만국 박람회가 열렸고 구엘의 말대로 국왕과 왕후 위에 많은 기빈들이 방문해 사람들은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은 이 카탈루냐에서 더욱 강력해져 갔죠. 구엘은 고심 끝에 여행 삼아서 영국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구엘은 여행 도중 런던의 공원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가우디에게 전원도시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죠.
자, 지금 구엘공원 가장 높은 곳에부터 이제 내려갈 텐데요.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숲속 동굴 같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가우디는 산을 깎아 길을 만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산의 형태를 따라 길을 숨겼습니다. 거친 돌기둥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서 있던 바위처럼 보이고, 천장은 나무 뿌리가 서로 얽혀있는 숲속 동굴을 닮았죠. 조금 더 내려오면 거대한 돌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마차가 다니도록 만든 고가도로였죠. 기둥을 자세히 보면 모두 똑같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직선을 싫어했던 가우디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는 사실을 건축으로 증명하고 있었죠. 구엘과 가우디는 분양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대했는데 사실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집은 딱 세 채만 팔렸습니다. 그 집들을 산 사람들이 바로 구엘이랑 가우디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였고요. 가우디의 구엘 주택단지의 꿈은 접혔지만 그곳을 구엘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었고, 그곳을 공원으로 꾸미자는 결론을 냈죠. 그 이후에 시에서 구엘 공원을 사들였고, 이듬해 시형 공원으로 탈바꿈한 게 바로 이 구엘 공원입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흰색 저택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카사트리아스입니다. 구엘 공원은 원래 부유층을 위한 전원주택 단지로 계획됐었는데요. 실패했고요. 실제로 완공돼서 사람이 살게 된 집은 단 2채뿐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집입니다. 지금도 개인 소유라 내부는 공개되지 않고요. 여기가 광장입니다. 구엘공원 광장. 광장 뒤편을 걷다 보면 분홍색 건축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곳은 농장의 본체였습니다. 구엘이 토지를 매입한 뒤에 자신의 별장으로 사용했는데, 가우디가 농가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꿨던 거죠. 지금은 구엘공원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내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구엘공원의 중심에 도착하면 거대한 광장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자연광장. 처음에는 그리스 극장으로 불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공연과 행사를 즐기는 야외 극장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우디는 조심스럽게 가지고 온 베네치아 타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망치로 깨버려서 배달원이 크게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광장을 따라 이어지는 물결 모양의 벤치도 그냥 독특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가우디의 동료 건축가 주조가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만든 트랭카디스 모자이크를 입혔고, 사람의 등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곡선으로 설계했죠. 이 만든 벤치입니다. 이 한여름에는 이 뜨거워서 못 앉아 있어요. 지금은 좀 날씨가 쌀쌀해서 괜찮아요. 네, 지금 이런 디자인은 지금 현재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냥 여기 사진 스팟이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신델과 그레텔의 어떤 밑에 과자의 집 같죠? 저 밑에 살라만드 도마뱀 모자이크가 있고요. 이곳은 세탁하는 여인의 회랑이라고 불리는 통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세탁소 같지만 사실은 한 기둥이 머리에 빨래바구니를 든 세탁부의 모습을 담아 붙은 별명입니다. 거칠게 쌓은 돌벽과 물결처럼 이어지는 천장은 마치 동굴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가우디는 공원을 최대한 자연과 가깝게 건축을 하느라 공사를 하면서 나온 돌들로 건축 재료로 삼았죠. 이곳은 마치 그리스 신전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과거를 흉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공간은 주민들이 시장을 열던 공간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무려 86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광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보면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만든 화려한 원형 모자이크가 보이는데, 이것은 햇빛과 계절 그리고 우주를 상징하는 작품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물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위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여기 천장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천장 위쪽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 안쪽에 배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연적인 형태로 만들었어요. 하나씩 단층으로 돼서 빗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흙으로 경화를 시켜서 이 기둥 사이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장이 구름의 어떤 모티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의 어떤 개념이겠죠.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구름의 형상으로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태양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자연의 모티브를 디자인을 한 거죠. 정화를 하고 밑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오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조금 이따가 보실 텐데 여기 촉촉하게 젖어 있죠. 자연 시스템을 가지고 계획한 정말 과학적인 건축물입니다.
Can you take photo? 오케이. 물이 넘치면 마지막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도마뱀 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뱀을 단순한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곳은 공원의 배수구였습니다. 아름다운 조각 하나에도 가우디는 반드시 기능을 담았던 거죠. 이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9월 공원의 얼굴이라 불리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마치 동화 속 과자집처럼 보이는 두 건물. 하지만 이 건물들도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왼쪽은 관리사무소였고 오른쪽은 관리인의 집으로 사용됐습니다. 9월 공원은 결국 실패한 주택단지였습니다. 단 두 채의 집만 팔렸고 누구도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실패 덕분에 우리는 오늘 가우디가 가장 자유롭게 꿈꿨던 도시를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원래 종려나무 피라고 해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카사비센스 알죠? 카사비센스에 있던 그 문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가봤어요? 여기 끝에. 그는 집을 지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9월 공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가우디는 집 한 채를 영으로 만들고 돌을 파도처럼 움직이게 만들고 빛으로 숲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런 건축을 계속해서 만들었을까요? 그 숨어있는 이유는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Thank you.